최근 한 아프리카 국가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모로코에서 한국의 K2 흑표 전차를 구매하기 위한 논의가 있었다는 내용인데요. 최근 K2 전차의 훈련 장면을 지켜보기 위해 방한한 모로코 국방장관이 완벽한 작전 수행 능력에 감동을 받아 박수까지 쳤다고 하는 상황.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모로코가 한국과 모종의 방산거래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로 보이는데요. 전 세계 국가들이 애타게 찾고 있는 K2 전차의 위력과 왜 모로코에서 지금 타이밍에 한국 K2 전차를 원하게 되었는지를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K방산. K방산의 확산에 큰 기여를 했던 폴란드와의 대규모 계약과 관련, 최근 폴란드 군비청과 현대로템, 하나디펜스는 K2 흑표 전차는 물론이고 K9 자주포 수출을 위한 1차 이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차 수출 물량은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48문에 해당하죠. 폴란드 모론크에 있는 기계화부대에서 열린 계약 체결 행사에는 마리우스 부아슈츠카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물론이고 유동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 손재일 하나디펜스 사장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는데요. 총 도입 물량을 K2 전차 980대로 최종적으로 결정지은 폴란드는 그 화력을 사전에 체험해보고자 국방부 장관은 물론이고 군 관계자들이 단체로 한국을 방문하는 열정을 보였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국가들이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군 관계자가 직접 실사격은 물론이고 현지 운용에 적합한지를 검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최근 한 국가의 고위 관계자가 한국을 방문 K2 전차 실물과 훈련 장면을 보고 갔다고 합니다. 바로 모로코 국방장관인데요. 최근 육군 8기동 사단이 단차 사격과 기동 훈련을 진행하는 현장에 모로코 국방장관이 모습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8기동 사단은 지난 8월 17일 진행된 훈련에서 K2 흑표 전차의 실제 사격과 이를 운용하는 병력의 기동력 등을 한자리에서 보여줬는데요. 한국 군 관계자만이 아니라 모로코 장관까지도 이를 직접 지켜보면서 한국 K2 전차의 화력을 실제로 체감했다고 합니다. 특히 미리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 실시간으로 부여됐을 때 각 전차가 정확한 임무 수행을 위해 신속하게 기동 및 방열하는 모습에서 한국군의 훈련 상태가 대단하다고 평가하는 등 모로코는 이번 훈련을 주의 깊게 바라봤습니다. 일각에서는 모로코 역시 전차 수입을 고심 중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며 그렇지 않다면 일부러 시간을 들여 전차 훈련을 장관이 참관했을 리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한국 언론은 물론이고 국제 방산지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현대로템이 모로코 정부와 협상을 시작했다는 소식인데요. 글로벌 방산 전문 업체 택티컬 리포트는 모로코가 현대로템과 K2 흑표 전차 조달 협상을 시작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을 보도하며 생각보다 빠르게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보도가 모로코 장관이 K2 전차 훈련 장면을 직접 참관한 것과 맞물리면서 한때 현대로템 주가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에 현대로템에서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모로코와 협의 중인 내용은 없으며 가시화된 계약조차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계약과 관련해 현대로템이 의도적으로 거짓을 말하거나 다른 이야기를 했던 전적을 생각해보면 현재 진행 중인 계약을 망치지 않기 위한 연막일 수도 있습니다. 모로코와의 계약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들은 현재 언론에서 이집트와의 계약을 모로코로 착각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현대로템은 이집트와도 K2 전차 논의를 활발히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려 3,000대가 넘는 노후 전차의 교체 사업이 진행 중인 이집트는 현재 K2 전차만큼 가성비 좋은 기종이 없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계약서에 사인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이번 블랙 이글스 공연이 피라미드 위에서 펼쳐진 것은 무기 수입과 관련해 이집트 정부와 한국 사이에서 모종의 합의가 이뤄졌고 이를 축하하기 위한 공연이라 봐도 무방했기 때문에 K2 전차의 이집트 수출은 거의 기정사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걸 모로코 수출과 혼동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었는데요. 그러나 모로코 국방부 장관의 K2 시연 참관과 계약 내용의 유출이 비슷한 시기에 연달아 등장했기에 개연성 차원에서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모로코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군사적 긴장 상태 역시 모로코의 K2 전차 도입 가능성에 힘을 실어줍니다. 서사하라를 둘러싼 갈등이 최근 폭발했기 때문이죠. 아프리카 서쪽에 위치한 서사하라는 많은 이들이 알지 못하는 장소이지만 사실 지금까지도 비극적인 분쟁이 끊이질 않는 곳입니다. 이 지역은 과거 스페인의 식민지였으나 원주민들이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독립전쟁을 벌이면서 비로소 스페인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얼마 못 가 이 지역을 탐낸 외부 세력들이 서사하라의 영유권을 두고 마찰을 빚습니다. 서사하라 위에 위치한 모로코는 물론이고 남쪽에 위치한 모리타니 역시 소유권을 주장하며 지역 열강의 틈바구니에 낀 서사하라는 분쟁의 장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립전쟁을 벌였던 서사하라 원주민들은 폴리사리오 전선을 구축해 다시금 독립투쟁에 나섰고 모리타니를 공격했습니다. 군사력이 약했던 모리타니는 폴리사리오 전선과의 투쟁에서 밀리면서 결국 서사하라의 영유권을 포기하고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북쪽의 모로코였습니다. 이 지역이 모로코의 합법적인 영토라고 주장하며 나선 것이죠. 서사하라의 경제적 가치와 영토를 생각하면 모로코는 이 땅을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국가가 분쟁에 끼어들면서 서사하라 문제는 아프리카 전체를 뒤흔드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모로코의 옆에 위치한 알제리였는데요. 원래부터 모로코의 세력 확장을 맘에 들어하지 않았던 알제리가 모로코와 싸우는 폴리사리오 전선을 뒤로 몰래 후원한 것이 드러나면서 모로코는 알제리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작년에는 알제리 대통령이 모리타니 서사하라 국경지대에서 벌어진 폭발 사고의 배후로 모로코를 지목하면서 점차 국제 분쟁으로 크게 비화됐습니다. 그러나 모로코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거짓 주장이라며 알제리의 모함에는 어떠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응했습니다. 서사하라는 이러한 문제의 중심이었고 모로코한테는 이를 되찾기 위한 화력이 심각하게 모자랐습니다. 알제리를 상대라도 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사온 M1A1 에이브람스 200대 외에도 3세대 이상 전차가 천대는 더 필요한 절박한 상황. 알제리는 2016년 중국으로부터 스텔스 호위함을 도입해왔고 최근에는 전력의 현대화를 위해 CH-5 드론을 사들이는 등 값싼 중국 무기로 병기고를 채우며 전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알제리의 지원을 받는 폴리사리오 전선의 무기를 확실하게 제압하려면 K2 전차와 같은 가성비 좋고 화력이 뛰어난 전차로 군의 체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과거 중국은 자신들의 기갑 전력이 반나절이면 한국을 멸망시킬 수 있다며 허세를 부리다가 자신들의 주력 전차 성능을 상회하는 K2의 양산이 보도되자 겁을 집어먹고 꿀먹은 벙어리가 된 적이 있었죠. 모로코는 중국 무기 때려잡는 것만큼은 세계 최고인 K2가 탐이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나 어떤 날씨에서도 멀쩡하게 작동하고 어떤 험난한 지형에서도 제대로 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전차는 K2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몇 기종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폴란드가 K2 전차를 포함해 방산 무기를 대규모 구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모로코 역시 더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수출이 결정된 뒤 발표된 K2의 업그레이드는 모로코가 K2 전차 도입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현재 K2 전차는 폴란드에 수출되면서 현지 조건에 맞춰 K2PL으로 개량될 예정인데요. 이렇게 각 나라의 사정에 맞춰 개량이 가능하다는 점이 바로 모로코가 높게 평가한 부분입니다. K2PL은 폴란드군의 요구에 맞춰 현지 요구 사항에 따라 추가 장비로 늘어나는 중량을 고려해서 구조를 재설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폴란드군이 요구하는 사양에 맞춰 공개된 모델로 K2PL의 변경점을 살펴보면 포탑의 전면과 측면 장갑을 상당히 증강했으며 차체의 측면 역시 장갑 모듈과 RPG 펜스를 추가해 방호력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차체의 전면 상부와 포탑 상부의 반응 장갑은 복합 장갑으로 대체되었고 레이더 경보기와 하드킬 시스템용 감시 레이더와 요격탄 발사기가 장착됩니다. 전체적으로 장갑과 능동 방어 시스템을 통해서 방호력에 상당히 투자한 모습이며 그에 따라 전투 중량도 적지 않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계자는 ISU 현수 장치의 개량을 통해서 혹은 필요하다면 6륜에서 7륜으로의 개수를 통해서 늘어나는 전투 중량을 견디는 동시에 충분한 기동성의 유지까지 현대로템의 기술력으로 모두 가능하다고 밝혔죠. 이에 더해 기존 주포인 120mm 활강포를 채택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나 포탑 상부 12.7mm 기관총에 원격 사격 통제체계 RCWS를 채택해 전투원의 생존력을 향상하고 정밀한 사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모로코는 어느 환경에 맞춰서도 이렇게 K2의 변형 파생 버전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 반한 것이죠. 특히 모로코가 요구하는 사막이라는 악조건이라면 이를 버틸 수 있는 기종이 중요한 법. 이를 한국이라면 맞출 수 있다는 점이 신뢰의 요인인 것인데요. 다만 한국 무기를 원하는 국가들이 너무도 많기에 충분한 물량 확보를 위해선 하루빨리 계약에 나서야 한다는 점. 이제 겨우 줄맨 뒤에 섰는데 1000대 가격으로 환산하면 10조 원에 가까운 요구량을 다 인도받기까지 얼마나 기다릴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현재 모로코가 풀어야 할 숙제라 할 수 있죠. 이집트도 계약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고
중동 국가들도 K2 전차 도입을 위해 오일머니를 동원, 누구보다도 더 빠르게 전차를 인도받기 위해 로비를 벌이는 상황에서 모로코는 과연 K2 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할 수 있을까요? 날로 영향력이 커져가는 한국 방산의 놀라운 성과에 박수를 보내며 각종 분쟁 지역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는 K2 전차의 앞으로의 행보에 그 어떤 어려움도 없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